쫓겨난 날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71살 평생 살던 집에서 짐을 싸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이제 독립하실 나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70대에 시작한 제 식당은 이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엄마 손맛이에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4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한겨울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갔을 때 며느리 수진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들 준호와 결혼하던 날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제 앞에 선 며느리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학교에서 놀림받는데요. 할머니 냄새 난다고요. 어머니가 항상 김치 냄새, 된장 냄새를 옷에 묻히고 다니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가족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집안일하면서 살아온 제가 손자에게 창피를 주고 있다는 말이었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집이 너무 좁아요. 민준이도 이제 중학생인데 공부방이 필요하고요. 어머니 방을 민준이 방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평생 벌어서 마련한 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여보, 이 집에서 편히 살아요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죠. 준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저는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무릎이 조금 아프고 혈압약을 먹긴 하지만 그게 쫓겨날 이유가 됩니까?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일,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친딸처럼 대하려 애썼던 일, 손자 민준이를 키우느라 밤잠 설쳤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브릿지 CTA.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저도 그날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인생의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준 곳은 구시가지 끝자락의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죠. 무릎이 안 좋은 제가 오르내리기엔 힘든 계단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사 비용이라며 아들이 건넨 돈 300만 원이 전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았던 돈은 모두 아들 사업 미천으로 들어갔고 집도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원룸문을 열었을 때의 그 허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사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간이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는 건너편 건물의 벽만 보였습니다. 저는 짐박스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울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은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기력도 없었고 씻을 의욕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틀에 한 번씩 전화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바빠서 못 가볼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할머니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60 후반으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손에 도시락을 들고 계셨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드실 것 좀 갖다 드리려고요. 저는 그제야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 김영자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영자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괜찮아요. 세상 끝난 것 같아도 해는 또 뜨더라고요. 그날부터 영자 씨와 저는 가까워졌습니다. 영자 씨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식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고 혼자서 10년째 이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제게 삶의 의욕이 있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동네 노인정에도 다니고 주말엔 등산도 간다고 했습니다. 언니, 이렇게만 있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하셔야죠. 영자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할망구가 뭐래요? 이 나이에. 그러자 영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나이가 뭐 대수라고. 요즘 70은 한창 때라고요. 언니, 특기 같은 거 없어요? 뭐 잘하는 거? 특기라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며 살았는데 무슨 특기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리였습니다. 시집 오던 21살부터 지금까지 50년간 제가 해온 일은 가족들 밥 차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전통 손맛,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 아들이 먹고 자란 반찬들, 그것들이 전부 제 손끝에 있었습니다. 음식은 좀 할 줄 알아요. 가족들 밥은 평생 해왔으니까요. 그러자 영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예요. 언니, 식당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식당이라는 말에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70이 넘어서 식당을 연다고요? 돈도 없는데요. 하지만 영자 씨는 진지했습니다. 언니, 여기 근처 시장 알죠? 거기 작은 점포 하나가 비었대요. 월세도 싸고 권리금도 거의 없대요. 한번 보러만이라도 가보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당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자 씨와 함께 시장으로 갔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나들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신선한 채소와 생선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제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가 안내한 곳은 시장 안쪽 골목의 작은 점포였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주방 시설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전 주인이 분식집을 하다가 나간 자리라고 했습니다. 월세는 50만 원, 권리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300만 원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점포를 둘러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곳에서 제 음식을 팔 수 있다면 어떨까? 손님들이 제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말해준다면 어떨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작은 식당을 시작해볼까 하는데.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식당을 해요. 그냥 편히 쉬세요. 하지만 준우야, 엄마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엄마가 뭘 알아요. 장사가 얼마나 힘든데요. 요즘 식당들 얼마나 많이 망하는지 알아요? 제발 쓸데없는 생각 말고 조용히 계세요. 아들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영자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자식들 말 듣지 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평생 후회해요. 영자 씨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실패하면 어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늙어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300만 원 중에서 권리금 200만 원, 첫 달 월세 50만 원을 빼면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식자재를 사고 간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을 때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점포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비록 낡고 좁았지만 이곳은 이제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꾸미고, 제가 요리하고, 제가 손님을 맞이할 공간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청소 도구를 들고 와서 함께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기름때를 벗겨내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청소를 하니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일주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팔 것인가? 저는 고민 끝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들을 정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평범하지만 정성스러운 집밥 메뉴들이었습니다. 가격은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6,000원, 김치찌개 정식 7,000원.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식자재를 샀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니 다들 흔쾌히 외상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장사 잘 되면 그때 갚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차갑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직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판은 영자 씨가 아는 분을 소개해줘서 싸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엄마 손맛 밥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간판이 달리는 날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라니 70년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개업일은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정했습니다. 개업 전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손님이 올까? 내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좋아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개업 당일 아침 5시 저는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육수를 우렸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방법 그대로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육수에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를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반찬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깍두기, 배추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평범하지만 정갈한 반찬들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9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식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지?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걸 보니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하나요. 제 인생 첫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인데도 이렇게 긴장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찌개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 밥을 담는 소리, 반찬을 담는 소리, 모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서 손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손님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맛이 없나? 너무 짜나? 하지만 다음 순간 손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 우리 엄마 손맛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이런 맘 먹어봐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이지만 손님에게 직접 들으니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은 단숨에 밥 한 공기를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올게요. 진짜 맛있었어요. 첫 손님이 6,000원을 내고 나갔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6,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것이 제가 71살에 처음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5명의 손님이 왔습니다. 매출은 34,000원. 재료비와 월세를 생각하면 적자였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5명이나 제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말해줬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영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첫날 어땠어요? 5명 왔어요. 다들 맛있다고 했어요. 와, 대박이네요. 첫날 치고 잘 됐어요. 영자 씨의 격려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내 식당을 열었다. 5명의 손님이 왔다. 모두 맛있다고 했다. 내일은 더 많은 손님이 올까? 기대된다.
이 나이에 설렌다는 게 이상하지만 정말 설렌다. 그렇게 제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쫓겨난 날이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제게 펼쳐질 일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첫 주가 지나고 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70이 넘은 몸에 버거웠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렸고 허리는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손님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날의 5명은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은 3명, 그 다음 날은 2명. 일주일이 지나도 하루 평균 손님은 5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하루 3만 원 정도. 재료비와 가스비, 전기세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월세일이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손님이 3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음식은 대부분 남았고 그것들을 버리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을 닫고 계산을 해보니 그날 매출은 2만 1,000원. 손익분기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아들 말대로 쓸데없는 짓을 한 걸까? 그때 영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언니 힘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장사가 원래 그래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근데 맛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다가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들어요. 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아는 동네 부녀회 사람들한테 소문 좀 내볼게요. 그리고 전단지 같은 거 만들어서 시장에 붙이면 어때요? 전단지를 만들 돈도 없었지만 영자 씨는 복사집 주인이 자기 친구라며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영자 씨와 저는 손으로 쓴 메뉴판을 사진으로 찍어 간단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손맛 밥집, 정성으로 차린 한 끼라는 문구와 함께요. 그리고 시장 곳곳에 그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틀 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중년 여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엄마 손맛 밥집이에요? 전단지 보고 왔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단지를 보고 온 첫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된장찌개 정식을 내왔습니다. 두 분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 가격에 이런 맛이 나온다고? 맞아. 반찬도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네. 우리 집 엄마 생각난다. 두 분은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갔습니다. 나가면서 꼭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들은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2번씩 오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시장 안쪽에 할머니가 하시는 밥집이 있는데 진짜 맛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둘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하루 평균 10명 정도의 손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생 지훈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훈이는 매일 저녁 6시쯤 식당에 왔습니다. 항상 김치찌개를 시켰고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김치찌개를 갖다 주면서 물었습니다. 학생 매일 오는데 학교는 어디 다녀요? 지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근처 대학교요. 혼자 자취하는데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지훈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산이요. 근데 집이 좀 어려워서 거의 연락 안 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20 남짓한 나이에 혼자 타지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의 제 아들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훈이가 올 때마다 반찬을 조금씩 더 얹어 주었습니다. 김치도 더 주고 계란 프라이도 하나씩 서비스로 얹어 주었습니다. 학생, 많이 먹어야 해. 공부하려면 기운이 있어야지. 지훈이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가 워낙 고집을 부리니 나중엔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식당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날라주고 설거지를 도와주고 테이블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저녁 먹고 1시간만 도와드릴게요. 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이가 있으면 식당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훈이는 제 첫 번째 진짜 단골이 되었고 저에게는 마치 손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손님은 회사원 민지 씨였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민지 씨는 항상 점심시간에 급하게 들어와서 빠르게 먹고 나갔습니다. 직장이 근처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지 씨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손님,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음식이 잘못됐나요? 민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저는 민지 씨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 씨는 한참을 울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딸인 자기 걱정만 하셨다고요. 밥은 잘 챙겨 먹는지, 회사 일은 힘들지 않은지, 그런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게 평생 후회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을 먹으면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저는 민지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딸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요. 그날 이후 민지 씨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항상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 번째 단골은 택시 기사 박 씨였습니다. 60대 초반의 박 씨는 새벽 교대 근무를 마치고 아침 8시쯤 식당에 들렀습니다. 항상 제육볶음 정식을 시켰고 밥을 2공기씩 먹었습니다. 할머니, 아침부터 이렇게 든든하게 먹으니까 하루가 힘이 나요. 박 씨는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아침 시간에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택시를 20년째 운전하고 있고 자식 셋을 다 대학까지 보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카카오 택시 때문에 수입이 줄어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밥은 꼭 먹어야 해요. 이게 제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박 씨의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음식이 하루의 시작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늘어서 하루 평균 1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직 남는 건 많지 않았지만 월세는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설렜습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그런 기대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날이 갈수록 더 아팠고 밤에는 근육통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한 번은 장을 보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상인분이 붙잡아줘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날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크게 다치면 어쩌지? 혼자 사는데 누가 돌봐주지? 그런 제 모습을 본 영자 씨가 걱정했습니다. 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오는 지훈이, 민지 씨, 박 씨. 그분들이 제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면 아프다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안 좋으세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지훈이는 제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혼자 이 일 다 하시면 안 돼요. 아르바이트 구하세요. 아르바이트? 그럴 돈이 어디 있니?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녁 시간이랑 주말에. 아니야, 넌 공부해야지. 그리고 돈도 못 줘. 돈은 안 받아도 돼요. 대신 밥 공짜로 먹을게요. 저도 어차피 매일 여기서 먹잖아요. 지훈이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지훈이는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식당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덕분에 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지 씨도 합류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주말 점심시간만이라도요. 아니야, 넌 주말에 쉬어야지. 할머니, 사실 혼자 있으면 엄마 생각만 나서 더 힘들어요. 여기 와서 할머니 돕고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힘이 돼요. 결국 민지 씨도 주말마다 식당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박 씨도 아침에 식사하고 나서 1시간씩 설거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밥값이 너무 싸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저를 돕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처음엔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분들을 생각하며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식당은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평균 30명 정도의 손님이 왔고 매출도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재료비와 월세를 빼고도 하루 3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 삶에 활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었고 만날 사람들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 수진이가 느닷없이 식당에 나타난 겁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식당을 둘러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고 계셨어요? 식당이라니.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식당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여기를?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요. 시장에서 식당 한다고. 처음엔 설마 했는데 정말이네요.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이에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아세요.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창피하다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걸까요?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먹고 사는 게 창피한 일인가요? 수진아, 나는 그냥 뭐예요?
이렇게 남들 앞에서 밥이나 푸시는 게 좋으세요? 차라리 집에 돌아오세요. 우리가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모신다고? 나를 쫓아낸 건 너희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수진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요. 나는 갈 곳 없어. 이제 내가 살 곳은 여기야. 내 가게고 내 손님들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휴, 정말.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알겠어요. 하시려면 하세요. 대신 우리랑 연락하지 마세요. 민준이한테도 할머니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손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식당을 휙 둘러보더니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님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았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자도 이제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영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제 우는 모습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간신히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자식들이 날 이렇게 대하는 걸까? 영자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언니는 언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요. 하지만 손자를 못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언니,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간 다 알게 될 거예요.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때까지 잘 버텨요. 영자 씨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저 내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야.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슬픔을 음식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아침에 박 씨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힘드셨죠? 제가 다 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박 씨는 제육볶음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는 여기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지훈이도 그렇고, 민지 씨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할머니 밥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지 씨가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저녁에는 지훈이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들한테 식당 홍보 좀 할게요. SNS에 올려도 돼요? SNS가 뭐니? 인터넷이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할머니 식당 유명해질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지훈이는 식당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음식 사진도 찍고
저를 요리하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조금 민망했지만 지훈이가 좋다고 하니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며칠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20대로 보이는 대학생들이 무리지어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 사진을 찍고 저와 사진도 찍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인스타에서 봤어요. 대박 핫플이라던데요. 핫플이 뭐니? 유명한 곳이요. 할머니 너무 멋지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손님이 늘어나는 건 좋았습니다. 지훈이가 설명해 주길 자기가 SNS에 올린 게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70 할머니의 인생 재기 스토리라는 제목으로요. 그때부터 식당은 진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엔 줄이 생겼고 저녁에도 자리가 다 찰 정도였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지훈이와 민지 씨, 박 씨가 더 열심히 도와줬지만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언니, 나도 같이 일할게. 월급 안 줘도 돼. 무슨 소리야? 돈도 안 주는데 어떡해. 언니 혼자 있는 것보다 나도 같이 있는 게 재밌어. 그리고 언니 힘들어 보여. 내가 도와줄게. 결국 영자 씨도 식당 일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홀을 담당하고 저는 주방을 맡았습니다. 둘이 하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식당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영자 씨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받았습니다. 지훈이에게도 용돈을 주려고 했지만 지훈이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밥만 먹어도 돼요. 돈은 할머니가 모으세요. 그런 지훈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몰래 지훈이 통장에 돈을 조금씩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 가서 말하려고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식당은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된장찌개는 6,000원, 김치찌개는 7,000원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밥을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뭔데? 저 다음 달에 고향 부산에 내려가요.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이가 떠난다니. 그동안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는데.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지. 잘 모시고 와.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없으면 불편하실 텐데. 아니야, 괜찮아. 너는 내 할 일 하는 거야. 지훈이는 마지막 날까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제게 편지를 한 통 건넸습니다. 할머니, 편지 나중에 읽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어요. 지훈이가 떠나고 나서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1년 전에 부모님과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살기 싫어서요. 하지만 혼자 지내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할머니의 밥을 먹으면서 저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요. 이제 저는 부모님께 돌아가서 화해하려고 합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손자 지훈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떠난 자리는 컸지만 다른 사람들이 메워주었습니다. 민지 씨가 평일 저녁에도 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단골들도 생겼습니다. 식당은 계속 잘 되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식당은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쉴 틈 없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평일엔 하루 평균 60명, 주말엔 100명이 넘는 손님이 왔습니다. 작은 식당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디어의 관심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올린 SNS 게시물이 수만 명에게 공유되면서 여러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언니, 이거 대박이야. 방송 타면 완전 유명해질 거야. 무슨 소리야? 나 같은 게 방송에 나가? 언니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데. 70의 새로운 시작. 이거 완전 드라마잖아. 결국 저는 한 케이블 방송국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떨렸습니다. 기자분이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왜 70이 넘어서 식당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시작했죠.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처음엔 손님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 음식을 먹고 웃는 손님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쁨이에요. 손님들이 할머니를 뭐라고 부르나요? 엄마 손맛 여왕이래요. 저는 여왕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인터뷰는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제 이야기, 식당 이야기, 단골 손님들 이야기,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식당을 촬영하고 제가 요리하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방송을 보지 못했지만 본 사람들이 식당으로 찾아와서 말해줬습니다. 반응이 뜨겁다고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다고요. 민지 씨가 휴대폰으로 댓글들을 읽어줬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지시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효도 안 하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할머니 응원합니다. 70의 새로운 도전, 정말 대단하세요. 꼭 가보고 싶어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뭘 대단한 걸 했다고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것뿐인데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식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왔습니다. 다들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사인해 주세요. 할머니랑 사진 찍어도 돼요? 할머니 정말 존경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손님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선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제대로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1시간이 넘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혼자 하시니까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저희 오후에 약속 있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
저는 최대한 서두르려고 했지만 70이 넘은 몸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자 씨도 홀서빙으로 바빴고 주방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무릎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고 손목도 저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주방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영자 씨가 붙잡아줬습니다. 언니, 안 되겠어. 병원 가야 해.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언니, 이러다 큰일 나. 일손을 더 구해야 해. 영자 씨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나갑니다. 지금 매출은 많지만 식자재 값도 올랐고 월세도 올랐습니다. 남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지 씨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퇴사하고 여기서 정식으로 일할게요. 무슨 소리야? 내 회사 다녀야지.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기서 할머니 도우면서 일하는 게 훨씬 행복해요. 월급은 회사보다 적어도 괜찮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민지 씨를 정식 직원으로 받아들이면 제 부담이 줄겠지만 민지 씨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전 여기가 좋아요.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결국 민지 씨가 주방 보조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도 택시 일을 줄이고 아침 시간을 담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4명이 되었습니다. 저, 영자 씨, 민지 씨, 박 씨. 마치 가족 같은 팀이었습니다. 4명이 되자 일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메인 요리를 담당하고 민지 씨가 보조하고 영자 씨와 박 씨가 홀을 맡았습니다. 손님이 많아도 이제는 웃으며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대한민국 숨은 맛집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유명 요리사들이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이 프로그램 나오면 완전 유명해져요. 민지 씨는 흥분했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 같은 게 요리사들 앞에서 뭘 보여줘. 부끄럽기만 할걸. 할머니 음식은 최고예요. 자신감 가지세요. 촬영 날이 다가왔습니다. 유명한 요리사 2명이 식당에 왔습니다. 한 분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젊은 셰프였고 다른 한 분은 전통 한식의 대가로 불리는 50대 셰프였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고 조명도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대표 메뉴들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고등어구이. 평소에 하던 대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그대로 50년간 해온 그대로 음식이 나가고 2 셰프가 맛을 봤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셰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된장찌개 육수가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어떻게 우리신 거예요? 멸치하고 다시마를 하루 전날 밤에 물에 담가두고 다음날 아침에 천천히 끓여요. 그리고 된장은 3년 묵은 재래식 된장을 써요. 아, 그래서 이런 깊은 감칠맛이 나는구나. 요즘 식당들은 다 조미료 쓰는데 이건 진짜 자연의 맛이네요. 전통 한식 셰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도 직접 담그시나요? 네, 배추 절이는 것부터 다 제가 해요. 손맛이 있어야 맛있거든요. 이 김치찌개 정말 어머니 손맛이네요. 제가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한식 셰프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분도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육볶음을 맛본 젊은 셰프가 말했습니다. 이거 양념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레시피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레시피는 따로 없어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고추장,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비율은 그날그날 달라요. 고기 상태 보고, 날씨 보고, 그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손맛이네요. 정확한 레시피가 아니라 경험과 감각으로 만드시는 거군요. 촬영이 끝나고 평가 시간이 왔습니다. 두 셰프는 만장일치로 최고의 집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50년간 가족을 위해 밥을 해온 그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엄마 손맛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던 그 일이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식당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예약 문의가 쏟아졌고 웨이팅이 2시간이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조미료를 쓰지 않고 하루 전에 만든 음식은 버리고 모든 걸 당일 아침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손해예요. 가격 좀 올리세요. 민지 씨가 걱정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야. 좋은 음식 먹이고 싶어서 시작한 거지. 그런 고집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손님들은 저를 더 좋아해줬고 SNS에는 감동적인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가격도 안 올리고 정성도 변함없는 할머니. 진짜 존경합니다. 여기는 돈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곳이에요. 음식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 시간에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 손님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갖다 드렸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손님은 말없이 밥을 먹고 갔습니다. 이틀 후 또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이번에도 야구 모자에 마스크 차림이었습니다. 석 번째 올 때쯤 저는 확신했습니다. 걸음걸이, 손 모양, 식사하는 습관,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제 식당에 온 거였습니다. 몰래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반찬도 더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먹고 갔지만 그릇이 완전히 비워져 있었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아들은 식당에 왔습니다. 항상 저녁 늦은 시간 손님이 적을 때였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렸습니다. 왜 당당하게 오지 못할까? 왜 얼굴을 가리고 올까?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린 남자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민준이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3년 전 60대였던 할머니와 지금 70이 넘어 식당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많이 달랐을 테니까요. 민준이는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완전 핫플이라며? 할머니가 대박 유명하대. 인정.
우리 엄마도 여기 가보고 싶다고 했어. 제가 김치찌개를 갖다 주면서 민준이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윈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할머니 손맛 같아.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자가 제 음식 맛을 기억하고 있다니. 저는 겨우 참으며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양파 때문에 눈이 매워서 그래. 하지만 민지 씨는 제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민준이가 밥을 다 먹고 나갈 때 저는 몰래 지켜봤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나가고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식당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놓인 제 사진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지더니 급하게 고개를 돌리고 뛰어나갔습니다. 알아본 거였습니다. 제가 할머니라는 걸. 저는 문 앞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민준이를 붙잡고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손자도 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몰래 얼굴을 숨기고. 그들은 왜 당당하게 오지 못할까? 며느리 때문일까? 체면 때문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영자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자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그들도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언니를 그리워하는 거고, 언니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와야 하는 거야. 언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마음의 문은 천천히 열리는 거예요. 영자 씨 말대로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올 때마다 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또 올까 싶어 매일 입구를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중년 여성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메뉴판을 보더니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먹으러 왔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 혹시 트집 잡으러 온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된장찌개를 갖다 놓으면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진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 그리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씩. 그리고 반찬도 하나씩 맛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혹시 우는 건가 싶었지만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계산대로 왔습니다. 저와 마주 섰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수진이는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단단했던 얼음이 조금씩 녹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아들 가족이 각자 따로따로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일주일에 2번, 민준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 모두 따로, 모두 몰래. 서로 모르는 척 하면서 저는 그들이 올 때마다 특별히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메뉴, 민준이가 좋아하던 반찬, 수진이가 편식하지 않도록 영양 균형을 맞춘 음식. 말은 하지 못했지만 음식으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식당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도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에 준호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준호의 걸음걸이가 무거워 보였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갖다 주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준호는 식탁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준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50이 넘은 아들이지만 제 눈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구조조정으로. 그동안 자랑스럽게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것, 빚이 생긴 것, 수진이와의 관계도 안 좋아진 것,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엄마를 집에서 내보낸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엄마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50도 안 됐는데 무너지고 있어요. 엄마처럼 강하지 못해요. 아니야. 너도 강해질 수 있어.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날 밤 준호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일들, 서로의 마음들, 모든 걸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해했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내일 수진이랑 민준이 데리고 올게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1년의 기다림 끝에 가족이 다시 만날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원래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지만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들 가족이 온다는 생각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오늘 우리 식당 문 닫고 가족들만 초대하려고 해. 괜찮겠지? 언니, 당연하죠. 이런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혼자 하고 싶어. 가족들한테 직접 해주고 싶거든. 식당에 도착해서 청소부터 다시 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테이블도 새로 닦고 의자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위한 삼겹살, 민준이가 좋아하던 동태찌개를 위한 싱싱한 동태, 수진이를 위한 나물들. 하나하나 정성껏 고르며 장을 봤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완전 다르신데요. 가족들이 와요. 1년 만에
아이고, 그거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할머니. 상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제육볶음은 고추장 양념에 배와 키위를 갈아 넣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방법이었죠. 동태찌개는 물을 먼저 푹 끓여 국물을 달달하게 우려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이 국물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하던 게 기억났습니다. 나물도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고사리 나물. 수진이는 나물을 좋아한다고 했었죠. 김치도 새로 담근 것과 잘 익은 것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밥은 햅쌀로 지었고 된장국도 끓였습니다. 요리를 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가족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50년간 가족을 위해 밥을 해온 그 손이 다시 가족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과연 올까? 준호 혼자 오는 건 아닐까? 수진이가 거부하진 않을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2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수진이와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온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15살이 된 민준이는 저보다 훨씬 커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얼마나 컸니? 할머니보다 훨씬 크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매일 생각했어.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그때 수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수진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수진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몰랐어요. 제 욕심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을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음식에 담긴 사랑을, 제가 그동안 받기만 하고 드리지 못한 것들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이해해.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 다 잊자. 내 식구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눈물로 흘러나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했어.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가족들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새벽부터 했지. 너희들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어. 준호는 제육볶음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그래, 내가 중학생 때 맨날 해달라고 조르던 거지. 민준이는 동태찌개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태찌개다. 할머니가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떻게 있겠니? 수진이는 나물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물 좋아하는 것도 기억하셨어요? 응,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물 반찬을 많이 먹더라. 그때부터 항상 나물을 많이 준비했지. 가족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1년 만에 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년을 기다렸구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먹자. 식기 전에 준호가 밥 한 숟가락을 뜨더니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진이도 나물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사랑이 느껴져요. 제가 그동안 이걸 몰랐어요. 민준이는 동태찌개 국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역시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학교 급식이랑은 비교도 안 돼.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잘린 이야기,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동안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는 이야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생활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식당을 시작하게 된 과정,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 모든 걸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고, 이렇게 성공하시고,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하지만 행복해. 정말 행복해. 엄마가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웠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 어머니의 식당이 성공한 건 어머니의 진심 때문이에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학교 애들이 다 할머니 팬이에요. 할머니 완전 유명인이시라고요. 저 완전 자랑스러워요. 가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으로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엄마 식당에 몰래 다녔던 거 아시죠? 응, 알았어. 다 알고 있었어. 역시 엄마한테는 숨길 수가 없네요. 왜 당당하게 오지 못했는지 아세요? 수진이 때문이었지?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 때문이 아니라 저희 자신 때문이었어요. 부끄러워서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고 어떻게 당당하게 올 수 있겠어요. 준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느꼈어요. 엄마는 저희를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걸, 오히려 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걸,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너희가 오는 날이 제일 행복했어. 비록 말은 못하고 멀리서 봤지만 너희가 제 음식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용서할 것도 없어.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할머니 일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자주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날 오후 내내 저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1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 그 공백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가려 할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부터 제가 식당 일 도우러 올게요. 저 지금 시간 많으니까요. 아니야, 너는 내일 찾아야지. 엄마 도우면서 찾을게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동안 못한 효도하고 싶어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주말마다 올게요. 회사 일 줄이고 여기서 어머니 돕고 싶어요. 어머니께 요리도 배우고 싶고요.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할머니 뒤 이어서 식당 할래요. 가족들의 말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해보자. 가족이 함께하는 식당으로 만들어보자. 그날 밤 가족들을 배웅하고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어땠어요? 영자야, 정말 행복했어.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다행이다.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영자야,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다 하신 거죠. 전화를 끊고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낡고 초라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준호가 정말로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홀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50 가까운 나이에 식당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준호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엄마,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평생 이 일하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제야 알겠어요. 손님들도 준호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에요? 효자시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준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주말이면 수진이도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식당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은 없어. 그냥 정성이지. 손맛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수진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음식하는 법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법, 장사하는 마음가짐까지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민준이도 주말마다 왔습니다. 처음엔 설거지와 청소만 했지만 점점 요리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도 김치찌개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그래, 우리 민준이한테 할머니 비법 다 전수해 줄게. 민준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떤 때는 제보다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까요? 할머니 요리하는 거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유튜브가 뭔데? 인터넷 방송이요. 요즘 할머니들 유튜브 하시는 분 많아요. 민지 씨도 유튜브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엄마 손맛이라는 이름으로요. 제가 요리하는 모습,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일상적인 모습들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구독자가 3,000명, 5,000명, 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보면 위로가 돼요. 저도 힘내서 살아갈게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할머니 음식 먹고 싶어요. 부산에 사는데 언제 꼭 갈게요.
이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더 바빠졌지만 이제는 가족이 함께했기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준비하고 점심에 함께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 함께 정리하는 그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 영자 씨, 준호, 수진이, 민준이, 그리고 민지 씨와 박 씨까지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새 직장을 구했어요. 정말? 어디? 중소기업인데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좋은 회사예요. 월급은 전보다 적지만 워라밸이 좋대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됐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지.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부서를 옮겼어요. 야근이 없는 부서로요. 이제 저녁에 집에서 가족들과 밥 먹을 수 있어요. 좋은 선택이야.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성적이 올랐어요. 할머니 밥 먹으면서 공부하니까 집중이 잘 돼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정리를 하는데 준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엄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뭔데? 준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뭔데? 집 등기예요. 엄마 명의로 다시 돌려놨어요. 원래 엄마 집이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가 살아야지. 아니에요, 엄마. 원래 엄마 거예요. 저희가 잘못 가져간 거예요. 이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어디서 살려고. 걱정 마세요. 저희는 전세로 이사 갈 거예요. 작지만 우리 식구가 살기엔 충분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으니까 어디서 살든 행복할 거예요. 준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 엄마가 다시 제게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잠을 잤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삶도 행복도 1년 전 집에서 쫓겨났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였습니다. 쫓겨난 날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73살입니다. 엄마 손맛 밥집을 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 3년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지금 식당은 예전의 6평 공간이 아닙니다. 옆 가게가 비자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이제 15평 정도 되는 공간으로 확장했습니다. 테이블도 10개로 늘었고 주방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음식에 대한 제 철학입니다. 여전히 조미료를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당일 아침에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직원도 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7명이 함께 일합니다. 저와 영자 씨, 준호와 수진이, 민지 씨, 박 씨, 그리고 새로 들어온 젊은 친구 하나. 대학을 휴학하고 요리를 배우러 온 20살 여자애인데 지훈이처럼 열심히 배웁니다. 이름은 서연이에요. 할머니, 이 된장찌개 맛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레시피대로 해도 할머니 맛이 안 나요. 서연이가 물으면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서연아, 요리는 레시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이야. 마음이요? 그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음식도 그 사랑을 담게 돼. 그게 손맛이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배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젊은 시절에 제가 떠오릅니다.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죠. 민준이의 꿈은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준호와 수진이는 반대했습니다. 민준아, 요리사는 힘들어. 다른 좋은 직업이 많잖아. 하지만 민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보세요. 70에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18인데 못할 게 뭐예요. 그리고 요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할머니께 배웠어요. 결국 준호와 수진이는 민준이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요리 관련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고 주말마다 식당에서 일하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제가 할머니 식당 물려받아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준호는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저녁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식당 일을 도우며 보람을 느낍니다. 엄마, 예전엔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수진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식당에서 저와 함께 요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돈, 체면 그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관계였어요. 수진아, 깨달았으면 됐어.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영자 씨는 이제 제 진짜 동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손님을 맞이합니다. 영자 씨도 이제 70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합니다. 언니, 우리 이 나이에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도 축복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맞아, 영자야.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정말 고마워. 민지 씨는 이제 식당의 부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제 요리 비법을 거의 다 배웠고 손님들도 민지 씨 음식을 좋아합니다. 민지 씨는 어머니를 여의고 방황하던 시절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요. 박 씨는 택시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식당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홀 매니저 역할을 맡아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박 씨의 밝은 성격과 친절함에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할머니, 제 인생 20년이 택시 운전이었는데 남은 인생은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좋은 음식 대접하면서요. 저희 식당에는 특별한 전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저희는 무료 급식을 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초대해서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한 번에 50명 정도가 옵니다. 이 전통은 제가 시작한 겁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도 적극 찬성했고 민준이는 그날만큼은 학교를 일찍 마치고 와서 돕습니다. 할머니, 이거 적자 아니에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어. 저분들 행복한 표정 봐.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이익이야.
무료 급식 날이면 식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외로웠던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식사 후에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도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이렇게 밥 먹으러 오면 가족 같아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외로움을 그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분들의 가족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민준이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리는데 조회수가 수만 회씩 나옵니다. 댓글에는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할머니 보면 용기가 나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70의 새로운 시작,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 어머니께도 보여드려야겠어요. 이 식당 꼭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 음식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제가 그냥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제가 만든 음식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니.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제 3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큐멘터리를 찍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감독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예요. 결국 저는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석 달 동안 촬영팀이 식당에 상주하며 저희의 일상을 찍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과정, 손님들과의 교감, 가족들과의 시간,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10%를 넘었고 인터넷에서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저희 가족이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준호, 수진이, 민준이, 그리고 영자 씨와 식당 식구들 모두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웃는 모습이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막과 함께 나왔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식당은 더 바빠졌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약은 한 달 전에 해야 했고 주말에는 오전부터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된장찌개 6,000원, 김치찌개 7,000원입니다. 할머니 손해예요. 물가도 올랐는데 이 가격으로 어떻게 해요? 민지 씨가 걱정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야. 모두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야지. 부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해. 제 고집에 가족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수익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저를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지훈이는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부모님과 화해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취직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지훈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우리 지훈이. 얼마나 컸니? 완전 어른이 됐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지훈이는 부모님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지훈이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들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에요. 지훈이가 저를 도와준 거예요.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거죠. 그날 저녁 지훈이 가족과 저희 가족, 그리고 식당 식구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큰 테이블에 20명 가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식당을 연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는 조촐하게 3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아껴주신 단골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3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혼자가 되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제 음식을 먹어 주시고 제 가족이 되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70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과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정말 존경해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삶이 제게 큰 가르침이었어요. 진정한 강함이 뭔지 배웠어요. 민준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가족의 사랑, 인정,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웃으며 말했을 겁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행복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은 이제 익숙합니다. 73의 몸이지만 걸음걸이는 가볍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기대됩니다. 식당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엄마 손맛 밥집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3년 전 처음 이 간판을 달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두려움, 설렘,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밥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손님들을 웃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일이고, 제 기쁨이고, 제 삶입니다. 영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또 혼자 먼저 와서 일하고 있네. 좀 쉬엄쉬엄해요.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이게 내 행복이야. 그래도 건강 챙겨요. 우리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맞아, 갈 길이 멀지.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 거야. 영자 씨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하나씩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민지 씨, 박 씨, 서연이, 그리고 조금 늦게 준호와 수진이도 왔습니다. 민준이는 학교가 있어서 주말에만 옵니다. 어머니,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될 겁니다. 9시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몇 명의 손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단골 손님들입니다. 반갑게 인사하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제가 가장 처음 팔았던 메뉴입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저는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집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이것이 제 꿈입니다. 손님에게 된장찌개를 내갔습니다. 손님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환하게 웃습니다. 역시 최고예요, 할머니. 이 맛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제 하루가 빛납니다. 이것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존재 이유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제게는 음악입니다. 행복의 소리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저는 행복합니다. 73의 나이에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 직원들과 함께 앉아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도 행복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는 것. 할머니, 오늘 저녁에 신문사에서 인터뷰 온대요.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또 인터뷰입니다. 요즘 자주 인터뷰 요청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기꺼이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래, 알겠어. 뭐 물어볼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돈? 아니요. 명예? 아니요. 성공? 아니요. 사랑이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해. 저녁이 되어 신문사 기자가 왔습니다. 젊은 여자 기자였는데 진지한 눈빛으로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70에 새로운 시작을 하신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기. 그때 저한테 용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입니다. 용기가 아니었어요. 절박함이었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절박함이 용기가 됐어요. 살아보니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예요? 지금이요. 바로 지금.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눈 떠서 식당에 오는 그 순간부터 행복하죠. 후회는 없으세요?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그 질문에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때가 있는 법이에요. 70이 제 때였어요. 그전에는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예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70도, 80도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한 발짝만 내디디면 돼요. 그 한 발짝이 인생을 바꿔요. 저처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힘내서 살아요. 저녁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피곤하지만 뿌듯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3년 전의 그날을, 집에서 쫓겨난 그날을, 그날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아들 말대로 그냥 집에 조용히 있었다면요.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이 보람도, 이 기쁨도, 이 사랑도 없었을 겁니다.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제게는 전부입니다. 제 꿈이고, 제 가족이고, 제 인생입니다. 문을 나서며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손맛 밥집. 이 간판 아래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71살에 다시 태어난 저는 이제 7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쫓겨난 날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어. 그리고 그 시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하늘에는 별이 반짝입니다. 내일도 별은 뜰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일어날 겁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새로운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요. 70이 넘어 시작한 제 인생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도전하는 용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요. 쫓겨난 날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좌절의 순간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71살에 집에서 쫓겨난 저는 이제 73살에 성공한 식당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화해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매일 행복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걸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처한 상황이 어떻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80살이 되어서도 이 식당을 운영하는 꿈을요. 90살이 되어서도 음식을 만드는 꿈을요. 100살이 되어서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꿈을요. 나이는 꿈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직 포기만이 꿈을 죽입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저는 계속 꿈을 꿀 겁니다. 계속 도전할 겁니다. 계속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71살에 집에서 쫓겨나 식당을 연 할머니의 이야기. 쫓겨난 날이 시작이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시작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인가요? 지금이라고 대답하세요.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이 순간이에요. 자, 이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들 겁니다. 엄마 손맛 밥집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내일도 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 겁니다. 이것이 제 삶이니까요. 제 행복이니까요. 제 인생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식당을 여세요. 그것이 진짜 식당이든 다른 무언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만의 꿈을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요. 쫓겨난 날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행복한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